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하루 종일 내렸던 하루였는데 아마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건 바로 임영웅님의 이 본물같이 터져나오는 희소식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희소식은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신나버립니다. 임영웅 바로 무지개 뮤직비디오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님의 거의 엄청난 댄스곡이라고 할 수 있죠. 브레이크 댄스가 막 등장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댄스 타임이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나는 멜로디에 비해서 파워풀한 면모까지 함께 갖춘 성공적인 임영웅님의 댄스곡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꿈틀꿈틀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임영웅님의 신곡으로 보이는 댄스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고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댄스 도전 힙합 장르까지 섭렵했으니 댄스라고 불가능하랴 이런 반응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무지개 댄스 때 보여줬던 댄스 실력이라면 충분히 임영웅님의 신곡 아마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영상 역시 200만 뷰도 아니고 2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단일 영상 하나가 2천만 뷰를 돌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유튜브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엄청난 기록을 만들고 있다 보니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JTBC에서도 상암동 클래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JTBC 상암동 클래스라는 방송 프로그램 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서는 굉장히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특집보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임영웅 주제 파악 좀 해라. 팬들의 애정 섞인 탄식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상암동 클래스에서 주제 파악을 못한 임영웅이란 이름으로 함께 소개가 되는데 이 뒤에 누가 같이 등장을 하느냐? 월드클래스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공연과 배우 조인성 씨 그리고 김영웅님에 대한 가짜뉴스의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름 대면 알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 탑급 스타들과 함께 임영웅님이 거론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피켓팅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번 임영웅님의 피켓팅이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했는지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인지도와 스타성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그 위상이 높은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 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기 피해만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요. 국민은행 누구 이런 식으로 돼서 임영웅 티켓 사기당했습니다. 연속 좌석에 VIP라 한 장당 60만 원이 넘었는데 여러분도 사기꾼 걸으시길 바라며 트위터 남겨요. 효도해드리려고 티켓팅 구매한 거였는데 참 이라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한 뒤 온라인 암표 거래에 나섰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화,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 공지라던가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암표를 구매한 것 같은데 사실 암표는 팔아서도 안 되지만 구매해서도 절대 안 되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어찌됐건 그런 마음에서 이 암표를 구매하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를 한 상대방은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서 잠적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 금액은 40만원, VIP석 기준으로도 2배가 넘는 가격이라고 해요. 부모님께 효도하려다가 기분만 망쳤다. 또 있습니다. 이 뉴스원 취재 결과 임영웅 티켓 사기 피해 사례는 이미 수백 명에 달한다라고 추산됩니다. 트위터와 SNS를 통하여 비슷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대리 티켓팅을 해준다라는 말에 속아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방 등을 통하여 사기 피해 대응하겠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만 총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리 티켓팅 이거 뭐 사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탁하고 이런 것을 이제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보세요. 결국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티켓팅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식으로 피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임영웅님의 티켓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 기자분들 너나 할 것 없이 이 티켓팅에 참여했지만 다 실패하는 것이 임영웅님의 티켓팅 파워.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돈을 주고 대리 티켓팅을 맡긴 것도 저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좀 벗삼아 실패할지라도 임영웅님의 티켓팅은 직접 또는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분들 정도에게 부탁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렇게 돈만 받고 나르려는 이 전문 사기범들이 들러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이 자중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피해자가요. 공연 날까지 점점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런 피해자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이 없다라고 해요. 구매자 개개인의 판단에만 호소하는 실정이며 소액 사건이지만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소액 사기일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뭐 피해자분들 돈을 주고 뭐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티켓팅 하려 했던 것은 잘못됐을지 모를지언정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이 문제겠죠. 이들에 대한 법의 철퇴가 정확하게 내려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효도하고 싶었는데 늘어나는 임영웅 티켓 사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수호천사님들만큼은 임영웅님의 남아있는 티켓팅 아직 많습니다. 아직 4개 도시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에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안표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되겠다. 티켓팅 대리를 돈을 주고 맡기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광클을 해도 티켓팅이 어려우니까 안표 거래 사기범들이 이렇게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님을 비롯한 콘서트 티켓팅 양도한다고 44차례에 걸쳐 1330만 원을 가로챘던 B씨 징역형까지 선고됐습니다. 그러니 이 안표파리범들 해서도 안 되고 이 안표파리들에게 우리 영웅시대 분들 넘어가서도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참 씁쓸한 형태이지만 어찌됐건 그만큼 대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이런 임영웅님이 그저 콘서트만 하겠다. 그저 앨범 발매만 하겠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예능으로 소통을 택한 임영웅, 강동원, 김우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JTBC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가수 임영웅과 배우 강동원, 김우빈이 예능으로 소통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본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예능으로 보다 가깝게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생방송 같은 위험성은 덜어내면서 웃음과 솔직한 모습을 고스란히 풀어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미우새에 등장을 했고 강동원 씨는 최근 임영웅님이 과거에 등장했던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김우빈 씨도 TVN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첫 번째 강동원, 김우빈. 와, 배우계에서는 뭐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엄청난 대스타 아닙니까? 이런 대배우들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래서 이런
예능 활동을 끝내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까지 출연을 확정지었죠?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예능 출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 오전에 접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예능 아십니까? 옥모나 옥탑방 문제아들. 자, 이 예능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의 절친으로 알려진 유튜버 궤도님이 등장을 해서 임영웅 조금 전에도 통화했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 이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바로 유튜버 궤도님이 등장을 해서요. 임영웅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임영웅과 자주 보고 조금 전에도 통화하고 왔다. 그러면서 임영웅님과의 절친 사이를 인증하며 슈퍼스타급의 특급 인맥을 자랑하여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특히 절친 임영웅의 뜻밖의 우주 덕후 면모에 대해 밝혀 관심을 끌었다.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다. 임영웅 씨가 내 컨텐츠를 자주 즐겨본다고 하더라. 임영웅의 최애로 등극해 뿌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파급력이 강한 친구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과학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 굉장히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로트의 신 임영웅의 영향으로 과학이 더 대중화되는 것에 대해 설레이는 모습을 드러내어 웃음을 자아냈다 하는데 이 트로트라는 단어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제 신곡이 댄스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물론 트로트도 잘하죠. 트로트계에서도 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영웅님 앞에 전제에는 트로트라는 한 장르로 삼기에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좀 이 부분을 이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좀 잘 알고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면 더욱더 좀 감개무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간접적 예능방송 출연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간접적인 언급이 계속 이어지는 한 뭐 이 방송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예능 방송에서 임영웅님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시는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용구 씨와 신재은 씨가 남편이 임영웅을 롤모델로 생각한다. 외모, 헤어스타일까지 따라한다. 바로 TV조선의 퍼펙트 라이프에서도 임영웅님의 이름이 언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용구 씨가 뭐 사실 원래도 임영웅님의 팬인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결혼 스토리를 풀어놓는 신지은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영웅바라기를 자처하는 남편 조용구의 일상을 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침부터 가수 임영웅 영상에 푹 빠진 조용구는 임영웅 다음에 조용구다 라는 엉뚱한 발언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고 남편이 임영웅을 그야말로 롤모델처럼 생각하여 임영웅의 외모와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한다 라면서 넘치는 임영웅의 사랑을 밝힌다 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모습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몇몇 분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용구 씨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계속 언급하는 거 아니냐.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만큼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과 파워가 강력하다라는 걸 계속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유튜버들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런 직접적, 간접적 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제발 임영웅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리고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심각한 피해가 쏟아지는 것 또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어떻게든 보고 싶어하는 많은 팬분들과 대중들의 열망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주제 파악 좀 해라라고 말했다시피 정말 임영웅님의 뭐 이제 세 번째 콘서트가 되겠죠? 아직 뭐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전국 콘서트 투어 때는요 정말 좀 호남평야 같은 야외 콘서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뜻한 날에 야외 콘서트를 해도
진짜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 G.O.D 콘서트가 성황리에 녹화가 마무리가 됐어요. 뭐 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G.O.D의 25년을 압축한 이 G.O.D의 추석 전야 방송이 이제 추석 때 합니다. 근데 이 야외 공연 콘서트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 임영웅님 야외 콘서트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영웅시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날이 펼쳐지고, 그것이 좀 시간이 흐르면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나면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역사적인 통합 만남이 이루어지고도 남지 않겠나. 소시는 이렇게 생각 확신하는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이 시청률 강자, 놀라운 토요일 출연에 대한 기사가요, 언론사에서 계속하여 보도가 되고 있고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임영웅님이 놀라운 토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초중순에 아마 방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데 그 직전까지 임영웅님의 2집 또는 신곡 앨범에 대한 타임테이블 또는 발매 일정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정말 빠르다면 신곡 발표까지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나. 아무래도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영웅님의 미우새 2탄 출연 전까지는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까지 겹경사가 겹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죠. 물론 임영웅님의 콘서트 안표팔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언뜻 스포일러처럼 장면을 보여드리고 설명 없이 일부러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 뉴스 기사들을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티켓 한 장에 110만원, 7배 안표에 스타들까지 나서게 됐다. 임영웅님과 뭐 성시경씨, 아이유씨, 김동률씨 콘서트라면 정말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콘서트들의 티켓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이 티켓 예매는 전쟁이었고 1분 만에 매진된 티켓 예매에 성공한 두 여성은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만 적지 않은 팬들이 실패했으며 이들을 노리는 안표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VIP석 2장에 220만원. 와, 제가 180만원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급기야 7배 가격 22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거 영웅시대라면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저는 구매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표와의 전쟁에 스타들까지 직접 나섰다라고 합니다. 가수 성시경 씨는요, 이런 지금 안표파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심지어 안표성을 몇 명 잡았다. 우리 매니저는 단속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온라인 예매처에서는 이런 강제 취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 양도해주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이스피싱처럼 다단계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말씀드린 건 나오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직 안표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증언을 했어요. 손이 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솔직히 일반 알바보다 굉장히 페이가 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돈이 되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표 거래 시 팬클럽 연구 탈퇴? 무용지물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기 경기, 스포츠 경기에도 안표는 예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 현장을 담은 영화가 굉장히 화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안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팬분들은 계속하여 피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가 그만큼 많은 파급력을 가져왔던 티켓팅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공연 효도 전쟁이며 안표
한 장에 100만 원에 팔려나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하여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SNS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영상. 처음 본 손님 임영웅표 잡아드렸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가게에 있던 카페 사장님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도와준 그 영상이 굉장히 일파만파 화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대기 인원만 65만 명, 일순간 트래픽은 370만 트래픽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언뜻 보여드렸던 바로 이 장면 맞습니다.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인데요.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티켓팅 페이지가 눈에 들어오고 이 밑에 굉장히 희소식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16개의 티켓이 취소가 됐다라고 했는데 자, 9월 19일 날 본 공연의 예매권 모니터링 결과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89개 예매권을 대상으로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 SMS가 발송이 되었다. 저번에 16건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하여 인터파크 측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불법 암표범들을 잡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거를 못 잡아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뭐 꼼짝없이 암표파리들에 대한 티켓 회수해 올 수가 없었는데 벌써 지금까지 계속하여 거의 100건 가까이 끊임없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10일이면 1000개의 자리가 될 거고요. 지금 뭐 중고나라에 여전히 들어가 보면 여전히 암표 티켓 거래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 당일인 27일까지 지금 약 한 30일 좀 더 남아있죠? 매일 만약 100개씩만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최소 수천석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영웅시대 분들 중에 수천 명은 다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걸 별도로 모아서 취소 티켓팅을 따로 하진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예매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불가피하시더라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인터파크에 접속하셔서 예매하기를 눌러보셔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티켓이 몇 장씩 풀리게 될 경우 바로바로 집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어가는 와중에 또 암표범들이 또 집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한 장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면 수시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부득이하지만 해 주셔야 한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티켓 파워를 지금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영향력, 브랜드 파워 어마무시하구나. 이래서 임영웅님을 많은 방송사에서 탐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CJ ENM에서 여전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도맡아하며 그야말로 초빅 이벤트로 진행이 되는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임영웅 몸값은 대형 기획사에서 500억을 불러도 거절했다. 소속사 의리 끈끈. 말 그대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죠. 계약금 500억 원 이상의 영입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예계에서는 임영웅 씨 취재 자체가 안 된다. 임영웅 씨 소속사가 얼마나 조심하냐면 임영웅 씨를 그야말로 혈통 케어한다. 유출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해요. 최근 한 저작권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영웅의 몸값에 대해 들었다. 그분이 저작권자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미팅이 있어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음원 사이트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분이 바로 임영웅 씨의 곡을 쓴 저작권자였다. 우연히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저작권자는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고 해요. 임영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아직도 물고기 뮤직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업계에서는 임영웅을 잡으려고 난리가 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을 잡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드냐라고 물어보자 200~300억 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임영웅님의 곡을 썼다라고 하는 저작권자는요. 임영웅 씨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만 하더라도 티켓값이 12만 원에 15,000석을 곱해봐라. 한 번 공연하는 기준으로 1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투어 콘서트 전체를 기준으로 따지면 100억 넘게 돈을 벌게 되는데 계약금 100억, 200억 주면 누가 나오겠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엄청난 대형 기획사에서 가수 임영웅 씨에게 계약금으로만 500억 원 이상을 불렀는데 임영웅이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0억 원 정도 부르면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소속사 물고기 뮤직 바로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소속사 대표와 임영웅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임영웅 본인도 부족한 부분을 소속사에서 충분히 케어해준다.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소속사 직원들도 굉장히 잘 챙기더라. 본인이 한 번 믿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를 두텁게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의리가 제대로 보여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아마 뉴스 기사를 보시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여기까지는 나도 다 아는 내용인걸? 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전달드릴 내용은 수호씨가 상당한 팩트로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 엄청나다라고 하는 대형 기획사 500억 원을 불렀다. 과연 이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빠르게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예전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하이브 500억 베팅설, 임영웅 BTS와 한솥밥 먹을까? 기억나십니까? 자, 보니까 이 당시 때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임영웅님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 가요계에서는 이미 임영웅이 CJ ENM과 100억 원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한 소문이 나돌았다. 전속 계약은 물고기 컴퍼니와 되어 있는 상황이라 CJ ENM과 물고기 컴퍼니가 임영웅의 공연 및 음원 유통 등을 100억 원에 계약한다라는 소문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라고 당시에 말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뭐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가요계에서는 CJ ENM과 임영웅 측의 계약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돌았어요. CJ ENM과 임영웅은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에 무산된 건 역시 공개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 가요 관계자는 CJ ENM과 임영웅 측이 관련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알려졌지만 어느 정도 팩트였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전 이야기로 이미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임영웅 측의 대형 계약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 당시 때 임영웅님 측에서는요, 이 CJ ENM과 100억 계약설 등에 대한 소문에 향후 활동, 행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었던 시기입니다. 사실상 신정훈 대표님은 잠수 상태였다라고 해요. 본인 휴대폰의 착신을 일시 정지까지 해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에게 연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정훈 대표님은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게 어디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나돌고 있는 업계의 소문은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와의 계약설입니다. 물고기 컴퍼니가 하이브에 인수합병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지만 하이브는 이를 공식 부인했죠. 물고기 컴퍼니 역시 하이브 인수합병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인수합병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계약이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하이브 측 역시 인수합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임영웅 측과의 미팅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개별적인 미팅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인수합병설이 나돌았기 때문인가.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물고기 컴퍼니와 결별하여 하이브와 별도의 전속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수합병설이 아니라면 이 하이브 역시 공연, 음원 유통에 대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가요계에서는 이 당시 때 이미 하이브가 무려 500억 원을 베팅했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런데 한 가요 관계자가 하이브는 BTS를 통해 공연 쪽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보여줬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공연이 중요한 임영웅 입장에서는 향후 활동을 가장 확실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회사인 것은 분명하다. 아직 하이브와의 계약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임영웅이 5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미 이 당시 때 하이브가 500억 베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2년 전에, 딱 2년 전입니다. 이때가 2021년 9월 14일이거든요. 오늘이 2023년 9월 20일이잖아요. 딱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당시 때 500억 베팅설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 최근에 밝혀진 대형 기획사라고 딱 돼 있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대형 기획사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대형 기획사가 500억 원을 베팅했냐? 바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 소속사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부하고 임영웅님은 신정훈 대표님과 단둘이 롱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500억이면 여러분들 흔들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관도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역시 남다른 면모를 한 번 더 보여주었음이 또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는 남달라도 너무나 남다르다. 하지만 그 거절이 차후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에게 더더욱 엄청난 메이저급 소속사가 되는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